참 참담한 일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 역술인, 사주역학을 보는 용도로 행정관을 뽑았다는데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어떤 의원 밑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매달 같은 날 같은 시에 그걸 맞춰서 한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의심되는 게 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규 기자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탄핵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내란의 증거가 아주 차고 넘치죠. 사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시당초부터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무속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자, 오늘은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역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신용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굿모닝 충청 10만 구독자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먼저 저희 10만 구독자 돌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20만, 30만, 50만으로 가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사실 10만 돌파하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예, 조금 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참 참담한 일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 역술인, 사주역학을 보는 용도로 행정관을 뽑았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보를 했겠죠. 네. 실제 이제 처음에 제보의 계기를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기회 공정, 네.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을 기초로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턱 밑에서 보면서 느낀 것은 선택적 정의와 공정. 네. 흔히 내로남불, 네. 내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다 악이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제가 딱 자르고 이제 떠나게 됐던 것인데요. 실제 이제 그 청와대 대통령실의 4급 행정관, 일반적으로요 4급 행정관이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전화를 하면 네. 흔히 그냥 말할 때 군수 이상급이 받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 충남이나 충북 예. 이런 데 전화했을 때 지방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압감,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전부 다. 예. 그게 이제까지 관행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높은 직급이고 5급 그 언더에 이제 행정요원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노력해서 더군다나 뭐 어디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또 대선 캠프에서 뭐를 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이 볼 때는 어떤 기회의 공정, 기회의 박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허탈해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보를 주셨던 분도 예. 우리가 정말 이력서 한 장 내는 게 어려운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경쟁들을 뚫고 이렇게 오는데 밖에서 조언을 받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겠는데 네네. 어떻게 역술인을 안에 4급으로 채용할 수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분개했었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줬거든요. 대통령실에 대한 그 명함이라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행정에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직급이고 또 4급이라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 역술인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제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보 내용은 시민사회 수석실이라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시민사회 1비서관, 2비서관, 3비서관이 쭉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시민사회 3비서관이 아마 이제 시민사회 단체 이런 관리와 함께 종교 관련된 그런 일종의 이제 관리를 한 모양이에요. 정통하게 이제 뭐 기독교, 불교 뭐 등등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종교도 있고 또 소수 종교, 신흥 종교라고 불리기도 하는 어떤 새로운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뭐 그런 인사들, 단체들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표면상의 주된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 뽑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마 이제 그 사주 등등을 보면서 이제 궁합,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종의 그런 역학을
봤다라고 이제 제보인데 그걸 뭐 일일이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이렇게 보기야 했겠어요. 그 대통령실 내에서 이제 자기들이 수군거리는 게 있었겠죠. 이분을 대통령실 4급으로 들였던 용도는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에 대해서 그 사주 역학을 봐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안에 들어오는 인물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궁합이 맞는지, 잘 일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아마 이제 제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분명히 했을 수가 있겠죠. 일단 그분을 채용하는 단계부터를 보면 네. 이건 아마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채택이 돼서 또 출석을 할 예정인데 네. 증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물론 저는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 난입에 대한 그 부정선거 관련 대책문건 공개한 게 이제 주된 부분이라서 이제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 아마 집중 질의가 있을 겁니다. 저분을 네. 어떤 과정으로 어떤 그 업무로 이분을 채용했느냐. 물론 이제까지의 국정조사, 국정감사에서 보면 대통령실은 항상 원론적인 답만 합니다. 뭐 보안상 말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용도로 뽑았을 것 같아요. 이분을 뽑았다고 뽑은 거는 이제 팩트로 드러나 그렇죠. 있는 거고 본인도 그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주된 업무라고 표방된 거 외에 부가적인 부수적인 업무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했을 수도 있겠죠. 뭐 대통령실의 답변은 뭐 뻔합니다. 뭐 지금까지 뭐 천공이나 건진법사 얘기 뭐 전혀 상관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일관해 왔기 때문에. 네. 항상 뭐 그렇지만 결과는 여러 가지가 드러났잖아요. 네. 결과는 팩트로 드러난 일이 대부분이었죠. 이제까지. 이 4급 행정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양력을 좀 봤는데요. 보니까 인터넷에도 이렇게 치니까 이분에 대해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네. 명리학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네. 거기 이력을 보니까 법학 학사 그리고 인사조직과 관련돼서 석사 박사를 수료를 했고 정치권에서 보좌진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분이 저기 이제 경상도권에 계신 분인데 또 경력을 보니까 여론조사기관 대표이사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됐다. 이분이 단순히 역술인이 아니라 정치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예. 앞쪽에서 그러니까 명리학을 먼저 하고 정치권에 온 것인지 예. 정치권에 온 다음에 명리학을 뭐 공부해서 한 건지는 뭐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두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어서 아마 이제 많은 정치인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면서 기용을 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부분과 국가의 대통령실과는 또 다른 측면이죠. 행정을 통할하는 그 완전한 헤드쿼터인 대통령실의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예. 어떤 국회 뭐 지역보좌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하고는 의미가 또 다르죠, 분명히. 분명한 것은 밖에 그분이 어떤 명리학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조언을 받는 거 일반인들도 가서 사주팔자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보면 밖에서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뭐 시비 걸듯이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실 안에 들여서 그런 업무를 병행해서 했다면 네. 굉장히 안 좋고 나쁜 일이죠.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보좌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의원 밑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놀라운 일입니다. 네. 어떤 의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네. 유승민 의원 네네 그렇게 지역 알려져 보좌진이었죠.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확인도 된 사항입니다. 기자분들이 취재했고요. 네.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유승민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과는 뭐 완전 사이가 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아마 이제 이분은 그렇게 이제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권 인맥을 통해서 아마 대통령실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는 모르겠는데 명리학을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공부해서 한 건지 그는 모르겠어요. 예. 네, 여하튼
결과적으로 이 정도 제보가 올 때는 분명히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동기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급부장관 지금은 뭐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네.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 제가 제보받은 내용으로는 시점은 정확히 않습니다. 날짜 이런 것들을 정확히는 아닌데 2024년 8월경 네. 쯤에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만둔 것으로 아마 기자분이 취재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뒀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채용돼서 어떠한 일을 했다가 중요한 거죠. 그만뒀다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취재 과정에 돌입하면서 그만두신 건지 그런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 그만뒀다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그런 동기로 만약에 채용이 돼서 일을 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이분을 보면서 이제 경력을 보니까 겹치는 게 여론조사기관 대표라는 그 직함이 굉장히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명태균 씨하고 아주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이제 뭐 자라보고 뭐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속담도 있듯이 네. 명태균 씨가 이제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했지만 자기 입으로도 여러 얘기를 하듯이 마치 이제 어떤 그 해안을 가지고 있는 또는 뭐 신비로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게 있잖아요. 발언 중에도 있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발언도 하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어떤 데자뷰되는 비슷한 싱크로율이 꽤 높은 그런 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결과적인 해석이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하고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꼭 항상 뭐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는 보통이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분의 눈에 들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중에 한 분의 눈에 들어서 대통령실에 딱 넣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저희가 추정을 깊게 해볼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분의 그 밖에 활동할 때 명함을 보시면 아주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뭐 대충 그냥 만나시겠습니까? 라는 류의 문구가 있죠.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대충 그냥 만나면 안 된다. 뭔가의 그 합을 정확히 맞춰서 인연이 제대로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걸 함축적으로 쓴 문구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역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깊게 추종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 아니었겠냐. 실제로요, 명태균 씨 그 포렌식된 PC, 네. 그 카톡 복원한 거랑 이 내용을 보면요, 명태균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천하고 김건희 씨가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내용에 보면 상당 부분 명태균 씨가 이분은 이래서 이래를 하고 평을 하면서 추천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평과 이 추천을 김건희 씨는 왜 받은 겁니까? 다 그러한 어떤 역술적인 부분이든 그게 뭐 주술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영역의 것까지를 넓게 봐달라는 의미로 그런 조언을 구하고 했겠죠. 그래서 선대 본부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대한 사람들을 쭉 그 코멘트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그런 동기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다만 이제 그 단계가 높으냐 낮으냐 뭐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일의 연속선상에서 염두에 두고 뽑았을 수는 있겠죠.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똑같은 동렬의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옛날 왕조 시대들이니까 우리가 신돈 하면 어떤 폐해, 물론 기여한 것도 있지만 어떤 폐해에 의해서 국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문란해진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 보고 있고요. 러시아의 라스푸틴, 그건 뭐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1800년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어떤 역술이나 어떤 무술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그 뒤가 어떻다 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설마 이래 했겠어 하는 부분들이 굉장한 부분들이 다 국민들 놀란 가슴 더 놀라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항상 그 이상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더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속 논란이 계속된 이유를 보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은 자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종교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뭐 역술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좀 웃긴 게 네. 이분들 기독교인 아니세요? 글쎄 알려진 건 뭐 성경 전체를 다 외울 정도라고 이제 직접 이야기한 적도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뭐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그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장면, 네. 같이 이제 뭐 기독교계의 대표 목사님들하고 해서 예배드리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출돼서 나타났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훨씬 더 무게를 두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역술이나 무술이나 이런 쪽에 네.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거죠. 뭐 숟가락도사 들어보셨어요? 네. 숟가락도사? 숟가락도사도 뭔가요? 예. 북한산 북악산 있습니다. 예. 청와대 뒤에 북악산 뒤로 조금이라도 하여튼 뭐 가면은 네. 목숨이 안 좋다, 목숨에 하여튼 위태롭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분도 있고 만물개비라고 또 들어보셨어요? 수도 없는 그런 역술 관련된 분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지금 현 정권처럼 네. 수많은 역술인이 등장한 경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건진 뭐 천공 우리가 익숙히 이제 많이 언론에서 나와 있는 거기에 뭐 또 예. 다른 신모라는 그 젊은 분도 있고 막 있는데 예. 과연 역대 정권 어느 정권을 통틀어서 이 정도로 그게 공개적으로 나온 적이 있냐 이거죠. 그만큼 뭔가 많은 빈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정말 참담하죠. 기독교인들은 그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무조건 뭐 역술인 데려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 응답이 잘 안 와서 또 다른 단계를 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참담합니다. 그런 거에 의존해서 예. 어떤 중대사를 결정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12.3 그 내란 계엄에 보면 예. 조상원이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안살에 뭐 버거보살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말 뭐 건진 천공 뭐 이를 하다가 이제 뭐 버거보살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정말 국민들이 진짠가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맞습니다. 예. 무엇을 상상해도 항상 그 이상의 황당함을 저희가 두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2025년도 정말 최첨단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슬픈 현실입니다.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정말 온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4급 행정관 얘기를 들어보시면 4급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데 정말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실제로 지역 종교 담당 소수 종교 담당이라고 하는데 종교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정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많은 학자분이라든가 또 뭐 그쪽에 실력자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왔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네. 그거에 못 들어온 그런 그 인재들 네.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젊은 인재들을 기준으로 하면 기회 공정, 기회 박탈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허탈해한 거고요. 네. 예를 들어 그런 뭐 종교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고 본다면 네. 관리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종교계와의 어떤 역학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네. 그런 걸 연구한 학자라든지 저명 인사들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뭐 채용하거나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시민사회단체, 그 종교단체 관련해서 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과 직접 어떤 역술인을 채용해서 하는 것 완전히 다르죠. 밖에서 보는 이미지나 내용이. 네. 이번에는 이제 무속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복을 비는 곳이 매달 전국 5대 명산에서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엄청난 큰 굿을 한꺼번에 해요.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그다음에 가막산, 원래 달에 한 번씩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해요. 한 번 할 때마다 그 5군데서 하면요. 1억 5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돈이 과연 제 돈으로 했을까요? 네. 대통령실에서 역술인을 채용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엄청난 일인데 매달 그것도 전국 5곳에서 동시에 큰 구슬을 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것도 상당히 쇼킹하네요. 오히려 더 쇼킹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 직접 제보 목소리를 들어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뭐 느끼셨겠지만 황당함 그 자체죠.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복을 빌고 이런 게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국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굉장한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그게 뭐 일종의 이제 제수용품처럼 뭐 이런 비용도 있을 거고 저는 뭐 그런 걸 이 무속 이런 걸 잘 모릅니다만 거기에 뭐 복채처럼 뭐를 내는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뭐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같은 날 같은 시에 계속 해왔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뭐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거는 뭐 누구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하는데 매달 그것도 정기적으로 한 곳도 아니고 좀 5곳 5대 명산. 네. 제가 민속학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소사라고 해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국 명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비는 게 작은 제사를 지내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도 굉장히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도 뭐 국가의 안녕과 뭐 국민의 평화와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투 있고 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태 민안을 위해서 뭐 자발적으로 구술한다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가끔 무슨 명절 그런 거 해당되는 날 또 그런 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라든지 뭐 특정의 뭐를 위해서 매달 같은 날 같은 시에 그걸 맞춰서 한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의심되는 게 있죠. 굉장히 큰 비용이 들 텐데 그 다음에 그런 무속인 분들 뭐 무형문화재급의 무속인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모으는 과연 그런 단체나 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누가 그러면 그걸 스폰을 할까? 과연 기업들이 그런 걸 스폰을 할까? 누가 그런 돈을 대서 지속적으로 그런 구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거죠. 지금 제보자 말에 따르면 지금 한 번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5곳에 4천만 원의 제보도 있습니다. 4천만 원. 네. 3천이 4천이네요. 대령산 쪽에서는 4천만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3, 4천 5군데 이제 곱하기 5. 네. 그럼 매달 3, 5, 15 1,500만 원에서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들이는데 그 돈의 출처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1억 5천에서 2억이죠.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 지금 이제 대략 제보 내용은 그게 1년 이렇게 이상 지속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 뭐 어림 잡아서 17, 8억에서 20억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대략 잡아도. 그러면 저도 민간 그룹에서 CEO를 쭉 했지만 과연 민간 그룹에서 그런 걸 위해서 스폰을 한다?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걸 오더를 주신 분 또는 뭐 어떤 단체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돈에 대한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구술을 했느냐를 보면 그게 이제 오더 한쪽이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윤, 김 두 부부의 복을 빈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과도 관련이 있는 분들이거나 그분들 직결되는 분들이겠죠. 아직 뭐 윤석열, 김건희 이 본인이 직접 이거를 구술 시행한 사람이라는 건 드러나지 않았죠. 그거는 뭐 취재 과정에서 뭐 본인들이 답을 하지 않는 한 알 수는 없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구술하는 단체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뭐 삼조고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무속인들 큰 협회가 제가 알고 있는 건 경신협회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크게 경신협회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체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교적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게 이제 뭐 삼조고 협회 이런 이름이 있나 봐요. 혹시 삼조고 협회가 지금 뭐 천공 뭐 이런 쪽과 연관이 돼 있나요? 건진법사 뭐 이런 건진법사. 분들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제보에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관련된 분들이 주도가 돼서 어떤 협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이름 거론됐던 김건희 여사 등등과 이제 이렇게 매칭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취재 과정에서 보면 상당 부분 그런 증언을 이제 청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내가 직접 돈을 내서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분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건진법사나 이런 분들이 뭐 주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런 큰 돈을 모았다는 건 뭐랄까 이제 어둠의 돈을 모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희도 이제 겪어보면 지나고 보면 공짜는 거의 없잖아요. 예. 뭔가 다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발복을 비는, 축원을 비는 그런 어떤 행사였다고 한다면, 그거와 관계된 분들이 결국은 뭐 스폰을 해도 하는 거고 직접 내면 내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유 없이 뭐 갑자기 공짜로 뭘 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여튼 그 돈에 대한 부분, 이게 가장 큰 이제 관심사이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근데 분명히 이제 무엇을 해도 상상 이상의 일을 워낙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혹시나 대통령 부부와 직결되는 어떤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까지 다 의문은 품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유한 교수님은 캠프 시절에 윤 대통령 그때는 후보니까 네. 모셨잖아요. 네. 그분을 가까이 옆에서 봐서 그분의 성향을 잘 아실 텐데, 그때도 이런 무속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실무 책임자들 선에서 보통의 분위기는 먼저, 예를 들어서 뭐 건진법사 네트워크 본부 문제가 터졌을 때도 먼저 저희가 어떤 말을 하는 법은 없었고요. 예. 천공의 뭐 이런 분 얘기가 나와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즉 굉장히 그 금기시하는, 누가 뭐라고 이건 금기어야 이런 건 아니, 그런 일은 없지만 예. 분위기상 먼저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무거운 분위기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무속 논란 이런 게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수기로 캠프 시절 내내 수기로 썼던 메모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다시 찾아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거죠. 정신없이 회의하고 지나갈 때는 크게 의식을 못했지만 나중에 다시 찾아보니까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2022년도 들어서만 그런 무속에 관련해서 대응 대책회의를 4번이나 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MBC에서 어떤 거를 이제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가 그걸 이제 뭐 가처분 걸고 뭐 이렇게 멈추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럼 그에 따른 후속 언론들의 이제 대응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한 내용들이 이제 메모에 있고요. 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보도에 나오면서 연관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그에 따른 이제 언론 대응, SNS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가 있고요. 또 홍준표, 유승민 등등 이 경선 과정부터 시작된 뭐 구판 논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에 따른 이제 후속 대책, 주로 이제 언론 대응이나 SNS 대응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대응의 결과는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뭐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뭐 댓글 전쟁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조작이 아닌 선에서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막 공방이 펼쳐지기도 하겠죠. 등등등 해서 생각보다 다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찾아보니 대책회의는 또 여러 번이 있다. 즉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그럼 그런 회의는 저희가 먼저 꺼냈을 리는 없어요. 위에 최고 수뇌부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급하게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회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즉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굉장히 중요시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공식적인 이제 뭐 문서로 항상 말하는 신유한 교수이기 때문에 4번, 최소 4번 대책회의 때 무속신앙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언론과 민주당에서도 그 무속신앙, 뭐 신천지에 관해서도 네네. 왜 얘기도 했었고 네네. 그런 공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해놓은 걸 보니까 예. 무속 그다음에 뭐 새로운 신흥 종교들과 뭐 어떤 연관설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공격 받을 때마다 선관위에다가 불법 선거 운동 뭐로다가 이제 신고를 한다든지 예. 또는 이제 언론 대응에 있어서 공보단 이쪽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소송에 대한 이제 엄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이쪽에 네, 예. 강력히 뭐 대응하겠다 뭐 이런 류의 것들 거기에 이제 뭐 SNS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도 하나가 있죠. 그거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아쉽다 그러면 제가 그런 쪽의 담당은 아니다 보니까 예. 회의에 이제 큰 꼭지 위주로 제가 메모를 해놓고 제 파트는 자세히 메모를 했지만 제가 그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꼭지 위주로만 써놓은 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유, 그때 좀 더 열심히 기록을 했다면 정확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그거에 불법 선거운동 이거를 맞대응하는 약간 논리 비슷한 게 맞아요. 만들어지는 게 실제로 있죠. 이제 천공 뭐 이런 논의를 하면서 예. 계속 이제 이게 불법 선거 운동과 맞물리면서 또 부정 선거에 대한 대응 이런 것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회의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부정 선거에 대한 의구심은 윤석열을 포함하여 이 수뇌부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선대 본부의 수뇌부들이 거의 집단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어떤 망상과도 같은 부정 선거의 망령에 거의 휩쓸려 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부정 선거에 대한 대책 회의만 해도 전략 회의 단에서 9번이나 있었어요. 네. 2022년도만 쳐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왜냐면 그럼 별도의 부정선거 대책 반, 뭐 대책 단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전략회의에서 9번이나 했다는 거는 얼마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리듯이 반응을 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반증이 되겠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가장 아파했던 부분이 뭐 왕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무속에 관해 대해서 되게 아픈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다 부인을 했죠. 했죠. 예, 부인을 했는데 항상 그걸 할 때마다 다른 부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말을 돌리고 다른 부분을 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려진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무속에 뭐 심취해 있다 이렇게만 알려졌는데 대체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두 사람 다 비슷하게 심취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꽤 있죠. 자, 이제 명태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